안녕하세요. 박예빈입니다. 오늘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165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는 통섭형 인재의 시대 관심 분야를 넓혀준다. 유대계 미국인 토머스 프리드먼은 세계는 평평하다. 렉서스와 올리브나무,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고 퓰리처상을 3번이나 받는 등 세계적인 언론인이다. 그는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에서 지중해학을 전공하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동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베이루트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일했고 월스트리트 금융가도 경험했다. 그가 세계화에 관한 빼어난 통찰을 보여준 책을 여러 권 낼 수 있었던 것은 중동의 역사에 대한 지식과 중동 특파원의 경험이 월스트리트의 경험과 맞물리면서 큰 힘을 발휘했기 때문이다. 특정 분야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지식과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통섭의 힘이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독일계 유대인 로버트 오펜하이머는 어렸을 때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은 넋 빠진 놈이었다. 행동이 굼뜬 데다 무슨 일이 생기면 얼굴이 붉히고 내면으로만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의 부모는 아들의 재능을 믿고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학교로 꼽히는 뉴욕 센트럴파크 서쪽의 에티컬 컬처 스쿨에 아들을 보낸 것도 관심 영역을 넓혀주기 위한 노력이었다. 이 학교는 학생들에게 자신이 세상을 바꿀 주인공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심어주었다. 초중 고교를 다니면서 그의 관심은 광물 표면의 수집, 물리학, 화학 그리고 문학으로 발전해 갔다. 그는 어린 시절에 열정적으로 암석을 수집했고 12살 때에 뉴욕의 지리학자들과 함께 센트럴파크에서 관찰한 암석의 형성을 연구해 뉴욕 지질학회의 초청을 받기도 했다. 그는 어학에도 관심이 많았다. 독일 괴딩켄 대학 유학 시절 단테의 신곡을 원문으로 읽기 위해 이태리어를 배웠고 UC 버클리에서는 인도 철학에 대한 관심 때문에 산스크리트어는 인도의 옛 언어를 말한대요. 산스크리트어를 배웠다. 고교 시절에는 호메로스나 플라톤의 작품을 읽고 싶어 히라버를 배우기도 했다. 정말 관심 분야가 다양한 분이셨네요. 그가 죽기 1년 전에 1966년 프린스턴 대학이 수여한 명예박사 학위의 학위기에는 물리학자로서 뱃사람이고 철학자, 미술가, 언어학자, 요리사이며 좋은 와인과 시의 애호가라고 쓰여있다. 우와, 무려 7가지. 정말 대단하세요. 실험 경험이 전무한 이론 물리학자가 수천 명의 과학기술자들을 지휘해 원자폭탄 개발에 성공한 것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넘나드는 다양한 학문적 경험을 통해 학제 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덕분이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열정적으로 시를 사랑했습니다. 시의 형식과 리듬은 나를 설레게 했죠. 나는 내 마음을 빼앗아간 러시아 시인의 시구를 개걸스럽게 삼켰습니다. 고백하자면 시가 높이 날수록 더 좋았어요. 시어의 운율에 너무도 깊이 매혹되었기 때문에 나는 5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면서 장차 내가 시인이 되리라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커서 시인이 될 것을 확신했던 이 소녀는 유럽에서 여성 최초로 대학 교수가 됐던 러시아 수학자 소피아 코발레프스카야이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사람들은 내가 문학과 수학을 동시에 연구하는 것을 보면 놀랄 것이다. 수학을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은 수학을 산수와 혼동해 아주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과학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수학이야말로 최대한의 상상력을 요구하는 과학이다. 어느 위대한 수학자는 영혼의 시인이 되지 않고서 수학자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인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아야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수학자도 마찬가지다. 작곡가 슈만의 생각도 비슷하다. 교양이 있는 음악가라면 라파엘로의 마돈나 그림을 연구해야 하며 화가라면 모차르트의 교향곡을 공부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서로 똑같은 이점을 얻게 된다. 더 나아가서 배우가 조각을 공부하면 동작의 틀이 잡힐 것이고 조각가가 연극에 대해 탐구하다 보면 그의 작품은 배우와 같은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화가는 시를 그림으로 바꾸고 음악가는 그림에 음악성을 부여한다. 2005년 4월 미국 하버드대 에드워드 윌슨 석좌교수의 저서 지식의 통합이 번역돼 나오면서 통섭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윌슨 교수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이 모두 인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유전학, 진화학, 뇌과학을 기반으로 재해석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능하리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 책을 번역한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는 우물을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는 것이 통섭이라고 말한다. 우물을 깊게 파기 위해 넓게 파는 것이 통섭이라고 말한다. 여러분들도 이 이화여대 최재천 교수님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교수님 한번 이렇게 이름을 써보시면 인터넷에 이미지샷 중에서 이 교수님이 어린 여자아이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그런 사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진에서 교수님께서 그 아이 눈높이에 맞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아이에게 그걸 건네거든요. 저는 그 사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네. 지식이 가득 담긴 훌륭하신 분이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 눈높이에 맞게 앉아서 그걸 건네는 모습, 그 아이를 존중하는 그 모습에 정말 감동이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일상에서 언제나 내 아이가 내가 낳은 아이이긴 하지만 아이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감사해야 하면서 키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순간순간 화가 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한번 최재천 교수님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이미지샷 보시면 아마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최 교수는 지금까지 여러 학문의 비약적 발전은 통섭의 순간 이루어졌다고 설명한다. 물리학이나 화학을 연구한 사람들이 생물학에 뛰어들어 분자 생물학을 탄생시킨 게 대표적이다. 과거 생물학자들은 전체를 보는 데만 익숙했다. 하지만 물리학자와 화학자들은 쪼개서 분석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이들은 생물학에 관심이 보이면서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설명이다. 미국 하버드대에는 1933년 설립된 소사이어티 오브 페로우라는 연구기관이 있다. 철학, 수학, 생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토론하는 모임으로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 17명과 퓰리처상 수상자 20명을 배출했다. 미시간 대학에도 비슷한 토론 모임이 있다. 이 모임에서 3년간 대략 150개 정도의 주제를 갖고 토론한 경험이 있는 최 교수는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진리, 탐구가 생겨난다고 말한다. 학문의 기본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다. 코끼리 다리만 만질 게 아니라 코끼리 전체의 모습을 제대로 봐야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 하지만 현대학문은 전문성이라는 이름 아래 그 범위가 점점 더 쪼개지고 갈라지는 등 세분화, 다양화하고 있다. 각박한 경쟁사회가 삶의 여유를 빼앗아갔듯이 학문의 영역에서도 미시적으로 깊게 파고드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익히기보다는 자기 분야에만 매몰돼 있다. 그렇지만 그 한계를 통섭을 통해 뛰어넘을 때에야 비로소 인류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자녀에게 통섭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 컴퓨터 바이러스 전문가, 벤처회사 CEO, 베스트셀러 저자를 거쳐 지금은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로 있는 안철수 박사는 미래는 융합의 시대인 만큼 통섭형 인간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 박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글로벌 마인드다. 그러다 보니 외국어가 기본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권 사람들과 협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식과 정보의 연결 통로인 영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단순히 어학 능력이 뛰어나다고 글로벌 마인드가 절로 길러지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다양한 책을 읽고 고민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 고민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마인드를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다. 단, 이때 세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판단은 자녀 스스로 내리게 해야 효과적이다. 글로벌 융합 시대의 리더가 되려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의 틀을 깨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전공 지식은 물론 주변에 대한 상식을 넓혀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애플의 아이팟은 동그라미 하나로 모든 것을 작동할 수 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자공학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갖춘 디자이너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설득력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아무리 많은 지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안방사는 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 다양한 분야에 관한 넓은 상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골고루 조화된 인재가 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안철수 박사님, 지금은 정치인이시죠. 공식적으로. 그러긴 한데 정치인보다는 이렇게 학자이셨을 때 더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잘 어울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고민해 보겠다 하고 약간 휴지기를 가지신 것 같거든요. 다시 학자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통섭형 인재 시대 관심 분야를 넓혀준다 부분 읽어드렸어요.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